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계화에 따라서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그래서 이런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그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건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면 이 과목, 사회문화 과목은 전체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과목.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목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첫 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과학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치가 됐든 법이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간에 일단 이 고유한 이것들이 다루는 현상들의 공통적 특징, 또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회문화 과목을 다른 정치와 법이나 경제보다 먼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사회화도 그렇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일탈행동, 문화,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으로 좀 더 큰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정치와 법이나 경제보다는 아무래도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문화 과목을 먼저 배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수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와 법이나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3학년에 많이 개설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사회문화를 앞에 배우는 게 맞고, 사실은 각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뭘 먼저 배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치와 법이나 경제를 먼저 배우는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나중에 배웠을 때 굉장히 쉽게 느낀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느끼기에도 사회문화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와 법이나 경제를 순차적으로 배우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본격적인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얘기, 일단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첫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 좀 말이 길어졌는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첫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